영남 내륙의 뿌리 깊은 고을 가운데 하나가 저 아래 창녕 땅이다. 언제부턴가 창녕은 화왕산 아래 세월을 담아온 것이다. 창녕은 제2의 경주라 불릴 만큼 이곳을 관양으로 삼은 성씨가 많다. 굵은 주름살로 접혀오는 사람의 세월, 그것이 창녕은 아니었을까. 창녕 읍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대지면이 나온다. 그리고 모산리, 성리, 효정리, 원동마을 등이 있으니 대대로 세거해온 창녕 성씨들의 한성바지 마을이 이곳 대지면 일대에 있었다. 모산이는 벌써 2년째 소란스럽다. 물계 서원의 보건공사, 그것은 재창건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후손들은 너나 없이 마음을 쓴다. 저기도 시고 여기서 자연적으로 요거 쌀기거든요. 쌀기 때문에 저 갖다 놔도 저쪽으로 가도록. 대원군 때의 서원 철폐령으로 회철됐으나 이 서원엔 무려 19분의 창녕 성씨 조상들만이 나란히 배양돼 있었던 것이다. 공사가 완공 단계로 접어들자 이곳 맥산제에 모인 후손들의 손길도 차츰 바빠지기 시작했다. 부득이 이곳으로 옮겨 보존되어 왔던 문중의 주요한 서책과 목판들을 다시 정리해야 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른바 창녕 성씨 목판 족보. 이것으로 족보를 찍어 자자손손 문중 역사를 전했던 것이다. 문중의 시조는 중윤공 성인보. 고려 중엽 이후의 인물로 자세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중윤호장을 지냈다라고 적혀 있다. 그의 묘소는 창녕 땅 맥산에 있었다. 문중의 뿌리는 거기 있었다. 풍수지리설로는 유오농파형. 물고기가 연못에서 노니는 형상으로 반드시 봉분을 낮게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묘자리를 쓰게 된 것일까? 그런 의문을 단숨에 풀어주기라도 하듯 이런 얘기들이 기록으로 전해온다. 목판본으로도 전해오는 시중공 성송국의 효행록에 따르면 시조 중윤공은 당시 수도인 송경에서 문득 병사하고 만다. 이에 그의 아들 성송국은 몸소 시신을 지고 왔으니 달포 만에 겨우 닿은 곳이 현풍현이었다. 고향인 창녕까지가 불과 30리였으나 폭설이 내려 부득이 청산원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날이 밝아 깨어보니 어인일인지 부친의 시신 곁에 봄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하여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맥산 기슭에 이르러 발자국은 돌연 끊겨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신기하게도 눈이 녹아있더라는 것이다. 바로 그 터에 시조묘를 썼던 바 후손들이 날로 본창할 명당이라고 했다. 그런 음덕 때문이었을까? 성송국은 문화시중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이처럼 창녕 성문은 효로서 문중사를 열게 됐던 것이다.
창녕 성씨 문중의 역사는 오래고 깊다. 천지 현황으로 내려간 문중사는 성성국의 아들인 공필과 한필 형제에게서 크게 노상파와 노하파로 나뉘어진다. 그 뒤 조선조에만 상신 5, 대제학 10분, 청댕이 5분 등을 배출해내며 800년 문중사의 대장정을 내달려온 것이다.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고일리. 고려 말 이 마을의 이름은 계류촌이었다. 오랜 수소문 끝에 혈손 한 분이 찾아들고 또 지킴이는 솜씨 좋게 길을 몰아가고, 그러나 그가 안내한 곳은 800년 저쪽의 세월이다. 이연, 유척, 대사, 이영공의 이 호를 떠서 이 그것은 이헌공 성여완의 삶을 찬미한 시였다. 보니까는 이 글이 새겼더라고요. 한동안 이 글씨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 상당히 마밀됐는데도 말이야 그대로 그냥 또렷하게 남아 있는데 읽을 수 있더라고요. 아주 고사리를 캐서 먹었다는 뜻의 채미, 또 그 옆에 새겨진 창녕성씨 천. 글쎄, 이거 보이네. 이 글씨들은 이헌공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지킴이가 또 길을 잡아간다. 이게 전부 이게 이거 놨던 건데 전부 옮겼던 거고요. 지금은 숲으로 변해 그 흔적마저 아련한 자리. 여기 이것도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이곳이 당시 그가 살았던 집터였다. 이제는 단지 주춧돌만이 남아 그때 그것을 표하고 있을 따름이다. 큰 돌이 말이야. 이게 어떤 힘으로 가지고는 뭐 이게 이게 전수 사람이 이게 전화를 났을 텐데 그렇게 이걸 낀 꺼져서 이게 저거 되지 밑으로 이게 치가 저거를 거란 말이야 이게요. 이게 저 총을 맞았네. 네, 이 넘어 그 전에 그의 유허비는 온갖 풍상의 상처투성이다. 길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흐르는 세월은 이 비석 하나 비켜가지 못하고 또 한복판을 뚫고 가려 했던 것이다. 이헌공 성여완. 그는 고려의 문신으로 끝내 나라가 기울자 포천으로 은거했었다. 그리고 세월에 비켜 앉아 고사리를 캐듯 충절의 마음을 캤던 것이다. 그런 그가 오늘을 다시 산다면 또 어디쯤에나 있어야 할까? 치닫는 문명의 세월 한 귀퉁이, 같은 시대 같은 삶을 살다간 흔적이 남아있다. 고려 충신 정절공 성사제. 그는 조선이 개국하자 72명의 고려 유신들과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광덕산으로 들어가 세상과의 인연을 끊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곳을 두문동이라 불렀다. 이에 새로운 왕조는 고심에 빠져들어갔는데, 물러오시오. 저들의 거처를 태운 다음에는 저들은 하산하게 될 것이옵니다. 하산하는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면 저들은 기꺼이 하산하여 성은에 성균관의 이른 아침, 대대로 내려온 유림의 법도 그것은 아직 살아있다.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어김없이 분향을 올리는 것이다. 향이 없다면 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참사냥
향을 피워 혼백을 모셔옴으로써 비로소 후손들은 조상과 만나게 된다. 제례의 본래 의미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2500년 전의 성인 공자를 주향으로 동국 18년을 모시고 있는 대성전. 그 육아 사상의 본질도 조상 숙모 사상의 다름 아니다. 동국 18년에까지 든 이 조상은 어떤 분일까? 숙종 7년 문묘에 배향된 우계 성헌. 그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다. 일찍이 생원 진사시에 올랐으나 관료에 나가지 않고 오직 학문의 수행에만 힘썼다고 한다. 그리하여 성리학을 집대성했으니 우계집 6권 6책이 오늘까지 전해온다. 참된 선비의 길을 걷고자 했던 우계 성헌. 그는 조정의 부름까지 누누이 사퇴하며 높은 벼슬보다는 참 진리를 찾고자 했던 것이다. 또 한 사람의 대학자, 그가 평생을 추구한 것도 참된 선비의 길이었다. 허백당 성현이 바로 그이다. 악학회범은 그가 예조 판서로 있으면서 왕명을 받아 지었던 음악서. 상세한 그림까지 그려가며 사라져간 국악 이론을 되살려 놓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저서 용제총화. 조선조의 선비들은 누구나 이 책을 읽었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성정조에 이르기까지의 사회 문화 전반을 한눈에 접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학식으로 예문관, 성균관의 최고 관직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이 살다 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는다. 숱한 삶은 굽이쳐 흘러갔으나 예대로 세월을 견디는 것들은 있다. 우리네 인심에 사람을 맞자면 음식부터 장만한다. 그것이 예다. 대처로 떠난 후손들이 돌아오는 날, 자손들의 마음은 차진 논바닥에 댄 물처럼 부드러워진다. 상황전에 따르면 불사이군, 도임금을 섬길 수 없다. 그의 대답에 세조는 분노했고 그는 끌려갔다. 그곳에는 훗날의 사육신들이 있었다. 그 앞에 그는 자신의 생애를 정리한 듯한 이런 시 한 수를 남겼으니,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성 되었다가 백설이 만곤곤 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그의 나이 38에 지은 시, 무심인가 초연함인가,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충절이란 어떤 것인가. 불사이군의 충신, 성사문은 참혹한 최후를 맞는다. 그의 부친과 그의 세 형제, 네 아들과 함께 이로써 그 직계가 끊기게 되었으니 이때가 1456년 6월 2일이었다. 그의 무덤은 노량진 동산에 있다. 일체의 관적도 이름도 쓰여지지 않았다. 다만 성씨 지묘.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사육신의 충절이 성씨 문중에 있는 걸 강조했다고. 그렇다면 그의 남긴 충절의 마음은 누군가에게로 흐르고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에 살아있을 것이다. 사육신을 낳은 창녕 성문은 다시 생육신을 낳는다. 이곳 서산서원에 배양된 생육신의 한 사람, 문두공 성담수는 성산문과는 재종간이기도 하다. 그는 단정복위 사건과 관련 세간의 명리를 모두 버린 채 고향인 파주 땅으로 은거 사육신의 죽음과 비견되는 삶을 살았다 한다. 그 생애가 험난한 노정에 있었듯이 당시의 문중사 또한 숨이 차고 힘겨웠을 것이다. 세월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면 문중사의 삼곡집이란 말이 나온다. 삼곡을 낳은 집이다. 삼곡이란 성여완의 세 아들 독곡, 회곡, 상곡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지낸 벼슬이 정승이요 대제학에다 판서였으니 창녕 성씨가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다. 태종이 삼곡의 맏형인 독곡에게 영의정의 관적을 내렸던 왕지가 오늘날까지 그때의 증명처럼 전해오는 것이다. 한 문중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문중의 문중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정공 성희안, 그 또한 반백년 넘어 문중사를 이루고 보탠 창녕 성씨다. 그는 중종 반정에 공을 세워 마침내 전국 1등 공신으로 녹훈됐다. 그것이 그가 살았던 문중사인 것이다. 이 마을이 효자동, 이 뒷산 이름이 정승봉이다. 효암제는 거기 있다. 시랑공 성희가 심여살이 했던 곳, 600년간 그 효는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어디 그뿐이랴. 이 효자동에 핀 들꽃처럼 아름다웠던 효행, 미처 전해지지 못한 효행, 그런 삶은 무수히 흩어져 숨어 있을 것이다. 승예 위전 음력 10월 초하루 위전 분냉 재배 창녕 땅의 맥산 기슭이 따사롭기만 하다. 찬자인 행관 이날이 되면 후손들은 어김없이 찾아와 시조묘 앞에 제를 올리는 것이다. 800년을 이어 내려온 문중사의 끝자락에서 후손들이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이해는 이렇게 문중사를 이어가는 일일 것이다. 행간 매복흥 소태리 그러나 세월은 자꾸 때가 묻어 모든 것이 예전만은 못할 것이니 그것이 또 후손들은 부끄럽기만 하고. 시제를 올린 날 밤, 창녕성씨 후손은 또 잠을 못 이루고 무언가를 뒤적거리고 있다.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 사는 방식 또한 달라졌어도 언제나 아득한 그리움으로 떠오르는 것들. 그것은 조상이 남겨놓은 목판이었다. 이 목판으로 새겨놓은 족보에는 얼마나 많은 효행들이 있었는가.
얼마나 많은 충절들이 있었는가. 효행으로 시작되어 충절로 이어진 장령성 씨의 문중사. 후손은 그것을 되새겨보고자 탁본을 하고 있었다. 효행록에 그려진 풍경들을, 천리길을 걸어오던 조상의 모습과 청산원에서 머물던 밤하늘을, 눈에 쌓인 맥산 기슭의 눈 녹은 자리를 그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위해